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79쪽에 기술 결정론 그리고 수렴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맨 아래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기술 결정론의 기본 가정은 자, 테크놀로지, 자, 기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사회 행정, 사회 사업의 기술과 같은 자, 이런 그 비사회적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자, 인간이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주축이 되는 자, 그런 것이 기술이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새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자, 숫자를 계산한다든가, 뭐, 우리가 장부 정리, 자, 격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요새는 이제 세무 프로그램까지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것까지 연계가 돼 있는 앱들이 잘 출시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뭐 정책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 했다면 뭐 몇 달이 걸렸을 것을 자,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불과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죠. 특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예산, 1년 예산과 결산을 예전에는 한 2개월 넘게 걸렸어요. 2개월 넘게 각 지방에서 쭉 이렇게 장부 정리가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게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계, 자,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가 다 되죠. 정리하는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분도 안 걸려요. 전부 다 이게 취합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기술이 이제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술 결정론의 시각이고요. 자, 이제 79쪽에 아래서 5번째 줄. 자, 수렴 이론은 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자, 수렴 이론은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자, 이것이 그 사회복지 그리고 국가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건데, 자, 8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기술 결정론 또는 수렴 이론, 이게 사실 비슷한 논리거든요. 어차피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기술 결정론 또는 수렴 이론에서는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자, 인도주의, 양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업화이며 어느 정도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자, 사회제도가 한 곳으로 수렴된다. 즉, 비슷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선진국끼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비슷하고, 자, 개발도상국끼리 비슷하고, 중진국끼리 비슷하고, 자, 그리고 후진국끼리 비슷하다고 하는 논리가 바로 이 기술 결정론, 다른 말로 수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얘기가 맞죠.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자, 이게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얘기입니다. 자, 이해 집단의 활동과 가치 판단을 무시하고 너무 기술만 강조를 했다. 산업화만 강조를 했다는 단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자,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 사회복지 정책의 문화와 이념의 역할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강의 자료에 적어 놓은 게 이겁니다. 기술보다 인간이 자, 사람이 복지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거 아니냐. 요것도 맞는 얘기죠. 어차피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여러분들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자, 면대면이고, 자, 그 기술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끼리 자, 상담을 해주고, 자, 내담자끼리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 그리고 또는 수렴 이론은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1쪽의 시민권론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그 이론보다도 가장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81쪽의 시민권론 읽어 드릴게요. 자, 시민권의 요소는 자,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 같은 공민권, 그 다음에 투표권 또는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 그리고 집단적 복지에 공헌하는, 자, 사회적 복지에 공헌하는 사회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자, 투표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이제 요렇게 그 사회복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 정치적인 자유와 법적인 자유는 자, 해결이 됐으니 그럼 적극적 자유, 이른바 자, 나에게 권리를 좀 행사하게 해달라 또는 일정한 의무를 좀
그 부여해 달라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시민권의 가장 앞서가는 얘기고 그 얘기들이 사회복지를 이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참여를 좀 많이 원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운동, 자, 노동자들이 또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그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종, 예전에는 뭐 특정 인종은 아예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시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시민권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81쪽에도 나와 있지만 강의 자료를 보시면 교육과 사회복지가 이 시민권을 이루는 주요 요소다. 자,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그 말을 잘하고 글을 좀 잘 쓰고 읽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적극적 권리, 적극적 자유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이 있죠. 81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렇게 시민권이 자리를 잡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인의 문제와 평등 간의 괴리가 있다. 그리고 빈곤의 해결은 어렵다. 시민권은 참 좋은데, 시민권이 확대되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가 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낙인과 빈곤 해결은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결정론, 다른 말로 수렴이론, 그리고 시민권론 같은 경우는 기술결정론 이미 답에 정답이 있어요. 기술이 중심이 된다는 거고, 시민권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간의 권리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복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발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시민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제 혼자 읽으시려고 그러면 이게 아주 난감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의 특징과 개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판 정도만 아시면은 뭐 사회복지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듣더라도 또는 혼자서 공부하실 일이 있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